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와 강의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투리 마을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오늘 7월 6일입니다. 지금 4시 1분이고요. 장 끝난 지 1분 됐고요. 한국은 7월 7일 금요일이네요. 새벽 5시 1분입니다. 자,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Thank God it's Friday. 자, 이제 하루만 더 고생하시면은 내일 주말이네요. 오늘 미국은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또 덥기도 합니다. 지금 한 90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 36도 정도 됩니다. 많이 덥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짜증이 좀 났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다우가 33,922로 1.07% 정도 떨어졌고요. 36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4,411.67로 0.79% 떨어졌고요.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한 1.4% 정도 떨어지다가 그래도 조금 회복을 장마권을 가면서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나스닥도 오늘 이제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장 초반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13,679로 0.82% 떨어져서 좀 회복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한 11시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자, 오늘 또 좀 많이 떨어진 게 러셀이죠. 자, 러셀이 1.80% 정도 떨어졌습니다. 1839.16으로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1890선이 깨진 이후로 어제 깨졌죠. 조금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쌍봉을 그리고 좀 떨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았던 이유는 오늘 노동지표들 4대 노동지표 중에 3개가 오늘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노동지표가 나왔는데요. 아침에 ADP Employment Change가 나왔죠. 그래서 ADP에서 나온 고용 변화 지표가 나왔는데 49만 7천입니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큰 숫자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26만 7천에서 22만 8천 정도 나올 것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2배로 헬퍼 밀리언이라고 하죠. 거의 50만 가까이 지금 숫자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너무 튼튼하다는 모습을 자 보여주니까 연준의 자 금리 인상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오늘 나왔습니다. 23만 6천 예상인데 24만 8천이 나왔죠. 더 높게 나와서 조금 좋아 보였을 수도 있는데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게, 자, 이 24만 8천이라는 숫자가 기존에도 사실은 달성했던 숫자죠. 그래서 지난번에 26만 2천, 26만 4천, 26만 5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뭐 그 전에 4월달에도 24만 6천이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사실은 크게 이제 해고를 많이 해서 노동시장이 좀 부드러워지고 있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4주 정도 올라갔던 것보다는 여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도 25만 6,750명에서 25만 3,250명으로 오히려 줄었죠. 그래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173만 3천 명에서 172만 명으로 계속해서 청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서 자, 오히려 노동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 연준 위원이죠. 로간이 연설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했고요. 자, 거기에다가 오늘 서비스 ISM 서비스 지수 나왔는데 53.9가 나와버렸습니다. 50 넘으면 좋은 건데 50.3에서 51 예상인데 53.9로 굉장히 서비스 시장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것까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노동지표죠. 10시쯤 해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나왔는데 졸스 샵 오프닝 9인이 나왔습니다. 9인이 나왔는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구인이 좀 줄어들고 그러진 또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2만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993만 5천 명 예상했는데 980만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구인이 확 떨어져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예, 973만 5천 명도 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지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않고, 자,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걱정을 하죠. FOMC 의사록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너무 튼튼하다 그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전반적으로 예, 보시면은 예,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동시장이 튼튼하고 물가도 잘 안 잡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고, 자, 2년물이 오늘 장중인 5%를 넘어갔었습니다. 지금 4.995로 끝나서 0.90% 올랐는데요. 10년물도 4.03으로 드디어 4%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8% 넘어가면 좀 살만하다 그랬는데, 예,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왠지 좀 공매도가 더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고 2.44%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올라가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채권 시장 가격 많이 떨어졌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나스닥이라든지 예, 주식시장이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오늘 약간 어느 정도 강세를 좀 보여준 건 달러인데 그래도 달러도 102.82로 0.21% 떨어졌고요. 자, 오늘 금값도 떨어졌죠. 1916불로 0.5% 떨어졌고요. 오늘 뭐 시장 반영하는 예, 구리값도 좀 떨어지고, 예, 기름값은 약간 보합이었습니다. 브렌트유 76.56 0.12% 떨어졌고요. 웨스텍사스 오일 71.86으로 0.10% 올랐습니다. 오늘 엑스모바일이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손해를 한 50억 정도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더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예, 암호화폐 시장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뭐 오늘 좀 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트코인 33,100일불로 그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이제 주식 심리는 좀 떨어졌죠. 한 85까지 올라갔다가 월요일날 78까지 좀 떨어졌고, 좀 과열됐다고 얘기 드렸는데 좀 과열기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지수를 보면요, 오늘 한 4,740개 기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정을 받았고, 오늘 1,557개 기업만 오늘 올라갔고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보시면 알겠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3,499인데 오늘 조금 그 근처까지 떨어졌다가 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완전한 조정이라고 보긴 힘들고 약간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열기도 좀 과열됐다고 얘기 드렸는데 S&P 500이 지금 60.83으로 좀 과열기가 좀 빠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열기 빠졌다가 또 이제 실적 기간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중요한 거는 내일 또 고용지표가 나오죠. 예, 내일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실업률이 나오죠. 비농업 부분 고용하고 실업률이 내일 나오는데, 자, 그게 좀 잘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실업률 예상이 오히려 떨어질 거 3.7%에서 3.8%로 올라가야 되는데 3.6%로 떨어질 거로 예상합니다. 노동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연준에서 4.1% 목표로 하고 있죠. 올해 말까지. 비농업 부분 고용 33만 9천에서 22만 5천으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자, 예상보다 일단 노동시장이 좀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죠. 예, 그래서 내일도 조금 예,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예, 조심스럽게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보면 다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떨어진 게 굉장히 많고요. 뭐 오늘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만 조금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0.73, 특별한 소식 없이 좀 마이크로소프트 좀 올랐고 애플도 좀 올랐고 좀 약간 이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뭐 개별 주식 뭐 특별히 올라간 게 없고요. 오늘 대부분 다 떨어졌는데 전기차 쪽에는 리비안이 올랐죠. 리비안은 지금 강세 뭐 딜리버리 숫자 나온 이후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6% 가까이. 자, 리비안 오늘도 올랐고요. 뭐 특별한 소식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거기에다가 GM 오늘 조금 올랐고,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이랑 예, 테슬라 대부분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276불 40으로 지금 2.15%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중국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중국이 이제 전기차 크레딧을 줬는데 한 40% 정도 좀 적게 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양안을 내놔가지고 예,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하는 기업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40% 정도 좀 적게 준다고 하니까 좀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가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예, 거기에다가 또 오늘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중국 전기차들하고 협상을 좀 맺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들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치킨 경쟁 하지 않겠다. 차 가격이 낮추면서 치킨 경쟁을 끝내겠다. 예, 그런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16개 테슬라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자들, 그래서 17개 기업이 가격 경쟁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해서 테슬라가 차 가격을 떨어뜨려서 차를 더 팔고 그런 전략은 중국에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게 오늘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풀셀프 드라이빙 올해 말까지 뭐 나온다 이런 또 발표도 했고요. 그거 외에는 뭐 더 특별한 소식은 테슬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마크 주커버거가 드레드죠. 드레드 새로운 트위터 같이 이제 메시지 보내고 답장도 보내고 링크도 보내고 자 그런 플랫폼을 오늘 드디어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론칭을 오늘 해가지고 왜 메타가 트위터의 경쟁업체인 드레드를 론칭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오늘 나왔는데,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트위터가 이미 440억, 4.4 빌리언인가요? 44 빌리언, 440억 달러 주고 샀는데 지금 조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죠. 트위터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트레드가 좀 잘 운영이 되면은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다가 트위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위터가 적자 폭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제프리 컬콘이 내부자죠.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프리 컬콘이 한 100만 불어치 주식을 팔았고요. 물론 아크에서도 어제 테슬라 주식 조금 더 팔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좀 팔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오늘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 지금 284불까지 올라간 이후에 조금 조정이라기보다 뭐 좀 쉬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253불 위에서 잘 떠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어제까지는 약간 과열됐는데 오늘 과열기가 좀 빠졌습니다. 70m로 67.85로 RSI가 나오고 있고요. 주봉도 조금 과열기가 69.31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할 사람은 다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밀렸는데 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아직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좀 남았죠. 그래서 7월 17일인가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주식시장은 7월 한 15일 정도부터 실적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잘 버텨주면은 또 주식시장 또 불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거 외에 자 오늘 더 특별한 소식은 없었는데, 자 테슬라 관련해서 재고량은 여전합니다. 모델 3가 198대로 191대로 차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Y도 잘 팔리고 있죠. 지금 168대로 재고량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고량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때 얼마나 마진율이 나올까, 지난번에 18.9% 정도 나왔는데 그것만큼 또 마진율이 얼마나 나올까, 이제 그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싶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 공매도 상황은 좀 안 나왔는데요. 다크프리에서 공매도가 63.98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호재가 나오면은 또 스퀴즈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테슬라 호재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까지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빅텍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만 조금 반등을 했고요. 확실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415불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1%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엔비디아 조금 빠졌었는데 조금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자 빅텍 쪽도 대부분 좀 빠졌고요. 반도체 쪽 오늘 뭐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반도체도 금리 인상과 함께 약간 침체 분위기가 좀 나죠. 오늘 유럽 주식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더 고금리로 인해서 침체 분위기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닥스 2.37% 떨어졌고, 까크 2.84%, 프랑스 유로스탁스 2.70%, 소매 판매마저 좀 안 나오면서 이렇게 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유로 관련된 주식들, 뭐 중국 관련된 주식들 뭐 대부분 조금 다 빠졌고요. 자, 그다음에 테크 쪽에도 예, 뭐 대부분 다 오늘 빠졌고 잘한 게 없습니다. 자, 은행 쪽도 예, 뭐 금리 계속 올려서 예,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자, 오늘 뭐 비율 보니까 9월달 이미 자 5.5까지 올린다가 68.6%고요. 예, 그래서 7월달은 확실하게 5.5를 올린다는 게 92.4%입니다. 그래서 금리 7월달에 7월 26일이죠. 예, 이때 올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은행주들이 조금 급격하게 올리면 또 예,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런 걱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은행들 조금 안정되나 싶더니 또 빠졌습니다. 지역은행 지수 1.74%나 빠졌고 오늘 소파이도 3.34% 빠졌고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좀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도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 EA스포츠, 이매진 이런 거 빼고는 다 떨어졌고 바이오 헬스 쪽도 대부분 잘 못했고요. 오늘 들어온 에어라인 예, 방어주들 뭐 상관없이 오늘은 가치주, 성장주 모두 다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뭐 아무튼 힘내시고요. 자, 에너지주도 오늘 조금 떨어졌는데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수 나오고 그래서 20일을 지켜줄지 예, 그걸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자, 아무튼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강 넘치게 기도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매일경제TV 라이브로 또 찾아오고요. 자, 한국 시간으로 6시 15분부터 6시 35분까지 20분간 합니다. 예, 그때 뵙고요. 예, 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세요. 네.